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2월, 1월, 2월 이렇게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표리부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보게 된 거죠. 한국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배신자라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배반자.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으로 입신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 양반은 그냥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거의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걸 충분히 알죠. 배신자 프레임에 본인이 걸려들게 되면은 마치 선거 불복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굉장히 재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언론 지상을 상당히 뜨겁게 달구는 이 울산 남구의 김상욱 씨, 해가 망신길을 가고 있지만 헌법이 무너지는데 가만 있을 수 없다. 이 변호사 출신이죠. 신동욱, 탄핵 기각 시에 단식하겠다는 김상욱,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 배신자 낙인 때문에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숨어 다닌다.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오늘 엥게디 해나님께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었네요. 이게 굉장히 겁난 겁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수렁에 점점 빠지는 것이 이제 배신자로 찍히는 그런 경우죠. 그걸 실질적으로 배신을 했고 그냥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배신자의 낙인 찍힌 여당의 김상욱,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숨어 다닌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더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만든 거죠. 뭐. 지금 이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신을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 경험이 있는 이 차명진 의원이 그림도 잘 그리지만 논평도 굉장히 촌철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짧지만 단호한 그런 논평을 많이 쓰죠. 정치를 직접 해본 사람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번 탄핵 전쟁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전환길의 칠판을 선정합니다. 광야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 것이 아니고 칠판 속에서 분필 들고 튀어나온 사람, 정치인도 군인도 아주 명언인 거죠.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은 빠지고 단무지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짜장면이냐. 탄핵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비유적으로 그랬으니까 맹강산 모양입니다. 정치인도 군인도 검사도 배우도 의사도 교수 아닌 학원 강사, 역사는 신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고 윤 대통령 입에서 계엄령이 선포돼서 부정선거를 거론한 것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한길 선생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계몽령으로 인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선거 부정에서 눈을 뜬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그 역사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죠. 좌파들은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개입을 여러분들 증가시키는 그런 쪽의 노선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좌파물이 빠지는데 10년 넘게 걸렸는데 그리고 한뚜껑과 비교하는 분이 계신데 이 친구는 배신은 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한뚜껑은 배신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배신자다 이야기죠. 이번에 대구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4배 5배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구 북구갑 출신의 우재준, 한동훈 낙하산을 타고 선거운동 안 하고 당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배신자에 걸려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좌파보다 배신자가 더 싫습니다. 차명진 의원다운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을.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택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진짜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전화를 한번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탄핵 각하나 기각에 선풍적인 그런 쇠몰이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죠. 배신자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인간들. 이런 경우가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참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최재형 씨, 저는 그냥 배신자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했으니까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규재 배신자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딸로 뭐 생각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덮는다 그 배신자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뭐 후손들에 대한 배신이지 않습니까? 조갑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군상들을 다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배신을 한 거죠. 오세훈 씨 그냥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딴 거 뭐 오세훈 씨 뭐를 이렇게 다 집어치우고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하든지 간에 오세훈 씨가 탄핵의 기치를 높게 들었기 때문에 배신자 역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차명진 씨가 이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좌파보다 배신자가 더 싫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런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동훈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라고 이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변호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당신은 배신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신을 했고 부정선거를 덮는 데 이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거고 이제 자기하고 이런 동고동락했던 대통령을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배신자는 너무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차명진 의원이 참 그래도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나는 좌파보다 배신자가 더 싫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치하면서 여러분들 작은 이익 소탐 대실해 가지고 안철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배신자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을 통해서 한 몫을 잡겠다고 했던 배신자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기 안 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거기다 이런 부정선거까지 없다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돌았으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냐.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탄핵 주동 3인방은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경태 씨, 안철수, 김예지, 한지아, 진종호, 김재섭, 김상욱 씨는 보통 대중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김상욱 씨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낙인이 확실히 찍힌 겁니다. 탄핵 찬성 7인방 주홍글 씨가 찍힌 거죠.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유용은, 진종호, 고동진, 김소희, 배현진, 박정훈 이런 사람들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이런 입문을 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이 나경원 의원일 겁니다. 감옥에 아마 계시면서 변호인단이나 이런 사람들 바깥 이야기를 계속 들었겠죠. 본인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는 당대표 건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보면은 반듯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반듯함.
사람이 빤듯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씨 이번에 하는 거 보면 빤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것 보고 대통령에 대해서 사심 없이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이런 노력하는 걸 보고 아, 저 양반은 참 빤듯하구나.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오세훈 씨는 진짜 형편없다는 걸 본인이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재주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외에 여기에 유정복 씨, 김태흠 씨, 김영한 씨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본인들이 이런 자치단체장을 되는데 2022년도 지방선거는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적게 했지 않습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에도 유정복 씨가 될 수 있었고 충북도지사도 김영한 씨가 될 수 있던 거죠. 본인들이 잘 나가 여러분들 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다 두고 그냥 정치 고비고비마다 당신들은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도 막판에 2차 대통령 탄핵 각하 청원서에 김태호 씨가 그래도 협조해가 다행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없는 내란에 대한 상설특검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계략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정치적 경력이 제법 있는 김도읍 씨, 김태호,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내란 상설특검에 동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그런 비난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잠재우겠습니까? 내란 특검 찬습자들도 그거를 용서받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세훈 씨가 똑똑해서 이런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는 상당히 악질적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덮는 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인 거죠. 오세훈 씨 여러분들 본인이 똑똑해야 여러분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서울시에서 투입한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인 송영길 후보를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수지 않습니까? 조작표가 적습니다. 21만 표 정도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대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만 표 정도를 조작하는 겁니다. 67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선거에서 21만 표만 조작했으니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이름 당선된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12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나 뭐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고 보니까 본인이 잘나서 당선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이 나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이런 짧은 겁니다. 6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1만 표밖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무난하게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그 뒤에 다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에 유정복 씨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씨가 인천광역시장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 나가 여러분들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만 2천 표밖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단 2만 2천 표밖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여기 관내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의 서울시는 인천광역시의 조작값은 대개 4에서 5 정도입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 여기서 30에서 50장이니까 진짜 투표장 30명당 가짜 투표자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조작을 거의 못한 겁니다. 조작범들이. 서울시도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관내 투표의 이름 조작값이 대개 3장입니다. 진짜 투표자 수 3명당
가짜 투표자 한 표를 민주당 후보에 대했는데 이게 조작값이 6, 7, 8, 9, 10 이렇지 않습니까?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다 당선된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이름들 다 살지만 원래대로 다시 조작하게 되면 서울시장이고 다 여러분들 다 패배하는 겁니다. 박원순 씨 당선될 때처럼.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20장 진짜 20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조작을 거의 못한 겁니다. 조작을 못했기 때문에 김태흠 씨가 충남도지사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면 대개 여기 조작값이 3, 4, 5입니다. 3장당 1장을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거나 진짜 4장당 가짜 한 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거나 이 이름들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십자가를 짓는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들 대통령을 탄핵 시즌은 대열에 들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질이 나쁜 거죠. 배신자 프레임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치르는 날이 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